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맛있는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영상 중에서 우리는 우리 혈관에 조용히 불을 지르는 만성염증이라는 무서운 방화범과 혈관을 찌르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알아봤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럼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이 태산 같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하니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속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고자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염증 불씨를 끄는데 누구보다 발 빠르게 달려가는 최고의 혈관 소방수 3대장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훌륭한 소방수들은 비싼 약이나 구하기 힘든 식재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나 식탁 위에 늘 있었던 아주 친숙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은 우리가 늘 먹던 등푸른 생선, 양파, 마늘이 단순한 반찬거리가 아니라 우리 혈관을 지키는 얼마나 위대한 영웅들인지 그 숨겨진 효능을 항염증이라는 새로운 돋보기로 속속들이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반대로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그 똑똑한 섭취 비법까지 샅샅이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집 냉장고 보물찾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혈관 소방수는 바로 이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죠. 등 푸른 생선이 혈관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왜 어떻게 좋은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오메가-3라는 아주 착한 기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비상사태다. 모두 공격 준비! 하고 시끄러운 경보를 울려요. 이게 바로 염증 반응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시끄러운 염증 경보기를 끄고 괜찮아, 이제 진정해야 하는 평화로운 진정 신호를 보내는 물질로 변신합니다. 염증이 더 이상 과격하게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메가3의 대표 성분인 EPA와 DHA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피떡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등 푸른 생선을 챙겨 먹으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요즘 중금속 때문에 생선 먹기가 겁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다랑어나 상어 같은 아주 큰 생선이 아니라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처럼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작은 생선들은 중금속 축적량이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생선을 손질할 때 기름기가 많은 내장이나 알 껍질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드시면 훨씬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마운 오메가3를 손실 없이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고등어 한 마리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오메가3의 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메가3를 꽉 지키는 황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드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나 조림입니다.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은 열에 약해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쉽게 파괴되고 산패될 수 있어요. 기름이 공기와 열에 노출되면 나쁜 물질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바싹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것보다는 찜통에 찌거나 뭉근하게 졸여서 드시는 것이 오메가3를 가장 많이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무나 감자를 밑에 깔면 타지도 않고 채소의 좋은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특히 조림을 할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주면 생선의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구워 드실 땐 종이 포일을 활용하세요. 그래도 구운 고등어의 맛을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종이 포일이나 쿠킹 포일로 고등어를 감싸서 구워보세요. 기름이 직접 불에 닿는 것을 막아줘서 오메가-3의 산패를 최소화하고 살은 더 촉촉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생선을 직접 조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물, 통조림을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통조림은 방부제가 많고 안 좋을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등 푸른 생선 통조림은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생물을 고온에서 바로 쪄서 밀봉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적고 뼈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칼슘까지 섭취할 수 있죠. 찌개를 끓여 드실 때 통조림 국물까지 함께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손에 바싹 태운 튀김이나 직화구이는 피하세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기름과 함께 튀기면 좋은 오메가3는 파괴되고 오히려 혈관에 나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에는 발암물질도 들어있을 수 있으니 맛있다고 너무 바싹 익혀 드시는 습관은 오늘부터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반고등어는 쌀뜨물에 꼭 담갔다 드세요. 짭짤한 자반고등어는 밥도둑이지만 나트륨 폭탄이 될 수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은 그 자체로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주죠. 요리하기 전에 쌀뜨물에 20분 정도 담가두면 짠맛도 효과적으로 빠지고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비린내까지 잡아줘서 맛이 훨씬 깔끔해진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실 혈관 소방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채소,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뭐가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셨죠? 양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케르세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지난 시간에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그곳으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침투한다고 말씀드렸죠. 케르세틴은 이 상처난 혈관벽에 마치 보호연고를 발라주듯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산패되어 끈적한 기름때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산화 방지제 역할도 하고요. 한마디로 혈관의 청결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아주 기특한 성분인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귀한 케르세틴 성분이 우리가 먹는 하얀 알맹이보다 우리가 늘 버리는 양파 껍질에 무려 30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물은 내다 버리고 껍데기만 먹고 있었던 셈이죠. 특히 하얀 양파보다 붉은 빛을 띠는 자색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하니 시장 가시면 자색 양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껍질 색이 진할수록 좋은 성분이 더 많다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아니, 그럼 딱딱하고 맛없는 껍질을 어떻게 먹어? 하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버려지는 양파 껍질을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요리하지 않고도 그 효능을 100%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을 손실 없이 100% 섭취하는 지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드세요. 최고의 방법은 육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나 각종 국물 요리를 할 때 깨끗하게 씻은 양파를 껍질째 통으로 넣거나 뿌리 부분과 겉껍질만 모아둔 것을 육수팩에 넣어 함께 끓여보세요. 케르세틴은 열에 강하고 물에 잘 녹아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국물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의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국물을 다 끓인 뒤에 껍질은 건져내면 되니 식감 걱정도 없겠죠? 저는 평소에 양파 껍질이나 파뿌리 같은 채소, 자투리들을 냉동실에 모아두었다가 육수 낼 때 한꺼번에 사용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차로 끓여 드세요. 양파 껍질을 식초물에 깨끗이 씻어 그늘에 잘 말려두었다가 보리차처럼 끓여서 물 대신 수시로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맛이 맵거나 아리지 않고 아주 구수해서 물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 보약을 만드는 비법이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알맹이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파의 알싸한 맛을 내는 유아알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을 예방하지만 열에 약해요. 그래서 양파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시려면 볶거나 끓이는 것보다는 생으로 썰어서 찬물에 잠깐 담가 매운 기를 뺀 뒤 무침이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고기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면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이렇게 드시면 손해. 너무 오래 볶거나 튀기는 것은 피하세요. 양파를 오래 가열하면 단맛은 강해지지만 열에 약한 일부 비타민과 유아알릴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볶아 드실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무심코 버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양파 껍질은 보물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내 혈관도 살리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소방수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한국인의 힘,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그 효능이 정말 대단하죠. 마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알리신은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통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형태로 얌전히 있다가 마늘을 자르거나 빻거나 으깨서 세포가 파괴되는 순간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드디어 나갈 시간이다 하면서 알리신으로 변신하는 변신 로봇 같은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혈관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혈관을 꽉 조이는 물질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서 혈액이 시원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는 교통경찰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겠죠. 둘째,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 자체를 줄여줍니다. 페니실린보다도 강력한 항균 효과를 지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끓이거나 튀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리신 성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위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섭취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어떻게 하면 가장 똑똑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드세요. 다지거나 으깬 후 10분 기다렸다가 요리하세요. 알리신은 마늘 조직이 파괴될 때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리하기 전에 미리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실온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 시간 동안 알리신 성분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시간을 가진 마늘은 열을 가해도 알리신이 덜 파괴된다고 해요. 나물 무치실 때도 바로 넣지 마시고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꿀팁이죠. 최고의 궁합은 기름과 함께입니다. 알리신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름에 살짝 볶거나 올리브유에 담가 마늘 오일을 만들거나 참기름을 넣은 양념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특히 혈관에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가장 좋은 건 흑마늘로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생마늘을 오랫동안 숙성시킨 흑마늘은 생마늘의 단점인 위장 자극은 사라지고 오히려 항산화 능력은 10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알리신 성분은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유효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흡수도 더 잘 되고 염증을 잡는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해지는 셈이죠. 집에서 밥솥으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드시면 손해. 통마늘 그대로 오래 끓이는 것은 피하세요. 물론 국물 맛을 내는 데는 좋지만 알리신 성분은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마늘의 항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으깨서 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이 익혀서 갈색으로 변하게 하지 마세요. 알리신은 열에 약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늘을 볶으실 때는 요리 마지막 단계에 넣어서 향만 살짝 내는 정도로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혈관 소방수 3대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첫째,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찜이나 조림으로 통조림도 훌륭한 선택. 둘째, 양파의 케르세틴은 보물창고인 껍질째 육수나 차로 활용. 셋째, 마늘의 알리신은 으깨서 10분 기다린 후 기름과 함께. 기억하세요. 혈관 건강은 나쁜 음식을 빼는 빼기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더하는 더하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고마운 소방수들을 식탁에 자주 초대해서 여러분의 혈관을 평생 염증 걱정 없는 튼튼한 길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